안녕하세요. 라라의 행복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신가요? 흐뭇하게 미소 짓는 분도 계실 거고요. 미운 사람 생각에 얼굴이 찌푸려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해 서운하고 미워지고 정성에 비해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화가 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마음도 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모든 감정이 합쳐진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사랑에 대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윤홍균, 펴낸 곳은 심플라이프입니다. 윤홍균은 정신의학과 전문의로서 어쩌다 어른과 세바시에 출연하였습니다. 사랑과 행복한 삶에 대한 긍정 메시지를 전하며 더욱 유명해졌지요. 100만 부 이상의 베스트셀러인 자존감 수업을 펴낸 후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랑이라는 점을 깨닫고 사랑 수업을 펴내게 됩니다. 제대로 사랑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사랑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상처와 아픔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을 특유의 공감 어린 언어로 풀어가며 현실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존감 수업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담고 있다면 사랑 수업은 나와 타인 모두 사랑하는 법을 다룹니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 상처를 해결하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도록 돕습니다. 총 7장에 걸쳐 사랑이 힘든 원인과 해결 방법, 사랑에 필요한 요소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사랑, 왜 아프고 어려운가? 나는 어떤 애착 유형인가? 애정 결핍의 근원과 악순환, 이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안정된 애착을 위한 조건, 사랑력을 이루는 5가지 힘, 사랑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들입니다. 오늘 함께할 부분은 4가지 유형의 사랑법, 인생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 사랑력, 그리고 사랑력을 이루는 5가지 힘입니다. 이 책은 300페이지가 넘는 두께만큼이나 사랑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랑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법들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책을 구입하셔서 차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함께 사랑 수업의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가지 유형의 사랑법, 직업과 전공에 따른 유형 분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군별로 특징적 패턴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전공이나 직업에 따라 성향이 갈리는데 특히 관심사가 나 쪽인지 남 쪽인지 중요시하는 게 감정 쪽인지 이성 쪽인지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몇 가지로 분류하는 건 분명 한계가 있지만 그룹별로 공통점과 차이점도 분명 존재하기에 성향에 따른 사랑 방식을 분류해봤다. 명명은 내 편의대로 했음을 밝힌다. 1. 공무원 이공계형. 나의 이성에 관심이 많다. 이들의 머릿속엔 0과 1로 구분되는 이진법적 회로가 존재한다. 특히 가능하다 대 불가능하다, 된다 대 안 된다, 옳다 대 그르다의 구분이 명확하다. 이들의 장점은 명확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너무 명확하다는 것이다. 심리 상태가 좋을 때는 상황 설명을 조목조목 잘하지만 에너지가 없을 때는
결론이나 요점만 뚝 잘라 말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에게도 명확함을 강요한다. 이런 사람과 사랑을 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 일이 자주 생긴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라는 대전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융통성이 부족하기에 상대는 나한테만은 융통성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서운함을 느끼기 쉽다. 공무원형이 복잡 다단한 사랑의 과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안 되는 이유 친절하게 설명하기와 대안 제시하기, 협상하기 등의 기술을 잘 익힐 필요가 있다. 2. 서비스업형, 남의 감정, 특히 만족감에 집중한다. 이들의 머릿속엔 만족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상대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 유형의 장점은 친절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친절하다가 폭발한다는 것, 또 상대에게도 친절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서비스업형과의 사랑싸움은 일명 억울함 전쟁이다. 상대가 원하지도 않은 친절까지 자발적으로 베풀고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느닷없이 폭발하거나 준 만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랬어?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라는 말이 오갈 확률이 높다. 서비스형 인물이 제대로 사랑을 해내기 위해서는 타인을 과도하게 의식하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추구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신은 이것을 원하고 이런 면에 실망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는 자기만의 독심술을 경계해야 한다. 3. 예술가형, 나의 감정이 최우선이다. 이들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며 특히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한다. 본인이 좋아하면 좋은 것이고 본인이 불편하면 불편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지금 내 감정이 어떻지? 이게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인가? 내가 남과 다른 게 뭐지? 하는데 천착해 살아간다. 대화 도중에 불쑥 끼어들면서 내 경우에는 말야로 말을 시작하기도 한다. 늘 자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열정의 화신이다. 그래서 뜨거울 때는 무척 뜨겁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일에는 철저히 차갑다. 좋을 때는 사람을 한 번에 빨아들이는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지만 안 좋을 때는 변덕, 무책임, 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술가형이 사랑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은 하기, 싫어도 하기,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해주기 같은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4. 인문학자 유형, 남의 이상과 논리에 관심이 많다. 방송업이나 기자, 경제, 경영, 법과 윤리, 역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 유형에 많다. 속된 말로 먹물형이다. 이들의 머릿속엔 항상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이 있다. 왜 주가가 떨어졌지? 왜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지지? 등 세상사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이론으로 설명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왜라는 질문을 대인관계에 적용하면 상대는 비난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들은 열심히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그럴수록 상대방은 내가 무슨 문제라는 거지? 본인이나 잘하지. 왜 나를 뜯어고치려 들어? 하는 생각에 불쾌할 수 있다. 특히 끝도 없이 왜를 외치다가 모르겠다로 결론을 짓는 습관이 있는 경우 스스로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자신이 인문학자 유형이라면 일할 때와 사랑할 때를 구분하기, 이유가 없는 것도 있음을 인정하기, 정답에 대한 미련 버리기, 근본적 원인이 아닌 현재의 관계에 중시하기를 수행해야 사랑이 좀 수월해진다.
백인백색의 해답. 이렇게 단순하게 4가지 유형만으로 구분해봐도 인간관계는 변수가 정말 많다. 공무원형은 난 이번 주말에 데이트 못해. 분명히 얘기했잖아. 라며 단호하게 의지를 고수한다면 서비스형은 참다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도 못 들어줘? 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예술가형이 네가 뭔데 나를 힘들게 해? 라며 자신의 감정을 지키려 한다면 인문학자 유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면서 분석과 강의를 준비한다. 게다가 사람마다 저 4가지 특징이 다 조금씩 섞여 있다. 규칙을 지킬 때는 단호하다가 사람을 대할 때는 서비스를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땐 예술가가 되고 일기를 쓸 때는 인문학자가 된다면 참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디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가? 대부분 상황과 상관없는 엉뚱한 자아가 튀어나오는 게 문제다. 그러니 사랑을 하며 살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혼자서도 힘든데 둘이 만나 한 팀으로 세상에 적응한다는 건 사실 기적 같은 일이다. 춤추기에 비유하자면 파트너와 음악, 춤 종류가 계속 바뀌는 와중에도 박자와 리듬을 잘 맞추며 춰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불안이나 우울, 자존감의 문제는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되지만 사랑은 남을 사랑하면서도 나도 사랑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놓치지 않아야 하니 몇 배 더 복잡하다. 하지만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보다는 해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으니 인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사랑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그 이유도 알았으니 이젠 사랑의 현실적인 의미를 알아보고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갈 차례다. 그걸 바탕으로 실천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인생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 사랑력. 나는 이 책에서 주로 사랑력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사랑력이란 내가 조합해 만든 말로 사전상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쉽게 짐작할 수 있듯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녹여낼 수 있는 힘이다. 사랑력이 중요한 이유는 그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존감도 바로 사랑력에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사랑의 힘은 생각보다 대단하다. 사랑에 빠져 밤새워 통화를 하고도 날이 밝는 대로 만나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처럼 피곤조차 있는 게 사랑의 힘이다. 인생에서 힘든 고비를 이겨낸 사람들에게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원천에는 대부분 사랑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며 버티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일이라서 힘든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랑력이 충만할 때 뇌가 도파민 시스템을 가동해 쾌감과 자연 진통제를 분비하기 때문이다. 매너리즘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연료가 다름 아닌 사랑력이다. 세상의 모든 두근거림, 새로운 것은 다 사랑에서 시작된다. 빵을 사랑해야 제빵사가 될 수 있고 커피를 사랑해야 바리스타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걸 좋아하는 이가 신기술을 발명하고 집을 짓는 사람은 그곳에서 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다. 사랑력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 곧 의욕을 만드는 기본 동력이기 때문이다. 살아갈 이유, 힘의 근원에는 사랑이 있다. 너무 뻔한 말 같지만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려면 먼저 자기 인생을 사랑해야 한다.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는가? 인생을 그저 견뎌야 하는 고행처럼 받아들이면
보람도 행복감도 얻을 수 없다. 사랑력은 연인 사이에 알콩달콩한 행복만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랑을 잘하는 힘은 존중과 배려의 기본이 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열정을 일으키는 기능을 한다. 사랑력이 인생을 좌우한다. 사랑력을 어디에 얼마나 쏟느냐가 성공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 사랑이 돈을 향하면 돈을 쫓게 되고 술이나 약을 향하면 중독자로 살며 어려운 이웃에게 돌리면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사랑을 여러 연애 상대에게 돌리면 바람둥이가 되고 일에 돌리면 일 중독자, 여행에 돌리면 여행가가 된다. 얼마만큼 쏟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사랑을 적당히 쏟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너무 한쪽으로 쏟아 부으면 과부하가 걸린다. 사랑은 곧 대상을 향한 관심과 집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부부싸움을 한 날은 마음이 편할 수 없다. 평생 일에 몰두해 성공한 사업가들도 죽음을 앞두고서는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한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와 고통이 따라온다. 사랑력을 이루는 5가지의 힘. 1. 친밀력. 섬과 섬 사이에 다리 놓기. 친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특히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냈거나 외로운 생활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환상만 남은 경우 불안감과 조급함에 모 아니면 도식에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밀당 같은 건 몰라. 사랑한다면 직진이지. 라고 자신을 포장해 본들 그저 신중하지 못한 자칫 무서운 사람이 될 뿐이다.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면 우선 메신저 프로필과 SNS를 들여다보며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세상이다. 그러니 더더욱 상대가 불쑥 내가 찾던 이상형이라며 접근해 오거나 내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요? 하고 반박하면 당연히 무례하다고 느끼고 방어를 한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오싹하다. 특히 일로 맺어진 사이에 일상적인 친절과 교류를 사적인 감정으로 오해하는 건 상당히 곤란하다. 성급하게 고백하는 이면에는 차이더라도 빨리 차이는 게 낫다는 자격지심이 깔려있기 쉽다. 많은 것이 생략된 편리한 세상이지만 사람이 친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첫눈에 반하는 불같은 사랑은 이제 드라마에도 자주 안 나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설령 첫눈에 반했더라도 제대로 관계가 맺어지려면 여물어갈 틈을 주어야 한다. 친해지는 능력을 장착한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시간을 잘 감당한다. 아직 많이 아는 사이도 아니고 다소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시간. 사랑에 푹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잃을 것도 없어 부담도 덜한 시간. 여행 전 공항에서 햄버거를 먹는 시간과도 같다. 우리는 이 두근거림에 익숙해져야 한다. 거절력, 위험을 제거하기. 친밀력의 완성, 거절력. 친밀력이 강해지면 인생은 한층 즐거워진다. 그냥 알던 사람이 오래 알던 사람처럼 친해진 느낌이랄까? 참 가슴 따뜻해지는 느낌이다. 그러나 모든 게 그렇듯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타인이라는 섬에 다리를 놓는 기술이 있는 건 좋지만 사랑의 다리가 완성되고 원활한 교류를 펼치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고 다른 누가 친하게 지내자며 은밀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으며
마음 안에서 샘솟는 일탈의 유혹도 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연인 간 다리는 한 번에 하나씩만 놓아야 한다. 이 섬 저 섬으로 다리를 뻗쳤다가는 원래 섬과의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 사랑은 독점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독점성 때문에 중요한 것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안 친하게 지내는 능력이다. 여러 사람에게 친밀력을 남발하는 사람은 신뢰를 받을 수 없고 그만큼 매력도 떨어진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보다는 좀 까칠하더라도 거절하는 힘, 즉 거절력이 높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거절하는 힘은 무척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거절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나 답은 없어 참 어렵다. 참고로 내가 생각하는 거절력의 기본은 내가 줄 수 없는 것은 주지 않는다 이다. 이 주체적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타인의 감정만 신경 쓰다 보면 우유부단해질 수 있다. 거절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할까봐,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내 능력이나 범위 밖의 것까지 자꾸 주다 보면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일탈도 마찬가지다. 이제부터 우리 바람 피워보자 라고 대놓고 유혹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평소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자체 기준을 정해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일탈은 너무 멀리 갔을 때에야 깨닫기 때문에 미리 나만의 기준선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3. 대화력. 사랑한다는 말은 대화한다는 뜻. 대화의 노력이 필요할까? 소통은 일종의 기술이다. 대화를 할 때 쓰지 말아야 할 말과 하면 좋은 말이 있고 상황에 따라 소통하는 방법도 다르다. 무엇보다 감정과 교감이 오가는 대화가 소통의 핵심이다. 사이좋은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의 차이점은 돈이나 고부간 갈등처럼 큰 문제가 아니라 소통법이 90% 이상이라는 연구도 있다. 사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런데 소통 기술이나 대화 방법을 개선해보자는 제안은 자주 저항에 부딪힌다. 우선 연애 초기의 커플에게 이 말은 절실하지 않다.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냥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면이 있으면 신기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신선하다. 거기에 성욕이라는 본능이 더해져 더욱 짜릿함을 준다. 한마디로 말이 필요 없는 때다. 보고만 있어도 좋은데 굳이 뭘 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오래된 커플이나 부부도 시큰둥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를 들을지 뻔하지 뭐 하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이들도 알고는 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두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자신을 주어로 해서 말하면 사이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문제가 불거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할 때는 이미 둘 사이에 상처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깊어져 있을 때가 많다. 근본적인 잘못은 저 사람이 저질렀는데 내가 왜 변해야 해요? 난 아무 잘못 없어요. 저 사람이 진심 어린 사과만 하면 우리 문제는 해결돼요. 이런 입장과 아무리 사과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지나간 일을 다시 끄집어내고 결국 폭발하게 만들어 나만 나쁜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화 방식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톱 및 가시처럼 만성적인 불편감과 우울감이 생겨난다. 특히 비난, 도대체 왜, 역공, 그러는 당신은 무시, 회피, 못 본 척, 혐오, 으휴, 너랑 헤어지지 못하는 내가 문제다 등의 표현은 서로 간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다.
4. 사과력. 갈등의 불을 끄는 능력. 소방관이 필요한데 심판을 찾는 사람들. 어떤 내담자들은 진료실에 와서 판정을 해달라고 한다. 내가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소리 지르게 만든 건 이 사람이에요. 원인을 제공한 게 더 나쁜 거죠? 홧김에 헤어지자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날 바로 클럽에 가서 부킹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이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심판을 봐달라고 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갈등은 생긴다. 제 아무리 친밀하게 지내고 대화력을 키워도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인지라 완벽할 수 없다. 서로 원하는 게 다를 때도 있고 만사 짜증이 나는 날도 있기 마련이다. 그걸 알면서도 대다수가 갈등 해결을 위한 아무 준비 없이 교제를 시작한다. 과거 대가족 문화에서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온갖 갈등과 다툼을 보며 간접적으로나마 해결 방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 구성원 자체가 적어져서 그렇게 배울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틀은 부모가 전부이거나 그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오죽하면 전문가를 찾아와 판정을 내려달라고 하겠나. 그래도 어쨌거나 갈등의 불은 일단 끄고 봐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기본 전제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둘 사이에 연결된 사랑이라는 다리에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다. 이때 불구경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불을 냈는지 따져도 되지만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서둘러 불을 끄기부터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거기서 누가 불씨를 당겼는지 누가 수습에 책임이 있는지 따지고 있다가는 화재를 진압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 다리에서 시작된 불이 각자의 몸에 옮겨 붙고 전부 타들어가도록 방치하는 바람에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만다. 그럼 갈등의 불은 어떻게 꺼야 할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진화법일까? 나는 사과를 추천한다.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져야 갈등이 해소되며 더욱 탄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5. 지속력. 다리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힘. 사랑의 위기를 견뎌내는 능력. 그냥 계속하는 힘. 그것은 다른 말로 꾸준히 하는 능력일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능력을 지속력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비법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지속력이 부족한 사람은 다양한 이유를 들지만 막상 지속력을 지닌 사람은 딱히 왜 그런지 말하지 못한다. 사랑에서는 더욱 그렇다. 꾸준한 설렘과 신뢰, 존중을 주고받는 비결이 있기는 할까? 요즘 시대에 꾸준하고 끈질긴 사랑을 논하는 게 어쩌면 촌스러운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최근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사람 중에는 혼자 있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고독사 할까봐 걱정이 돼요 라고 털어놓는 경우도 많다. 누군가와 연결이 끊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의 심장은 불안으로 요동치기 마련이다. 꾸준한 사랑이 그저 오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둘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의 기반에는 존중이 있어야 한다. 사사로운 단점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의 기술을 갖췄다는 건 인간관계에서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두루 발휘할 수 있고 어떤 위기가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을 지녔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늘 라라의 행복 책방에서는 사랑 수업과 함께 했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들이 참 많은데 사랑도 마찬가지네요.
어쩌면 쓰는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과목인데 성인이 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의 4가지 유형을 읽다가 서비스업형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 이래서 힘들었구나 싶습니다. 이제는 좀 조화로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소중하게 이해해주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랑으로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라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